네, 코로나19 통화 뉴스룸 정호 뉴스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오늘 1,100명을 넘기면서 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이틀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고 신규 확진자는 5,842명으로 누적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김덕훈 기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심각한 상황인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1,105명입니다. 하루 새 21명 늘었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증가폭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 사망자 수를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다 채우고도 21명이 더 늘어난 거니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05명입니다. 이틀 전 109명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76명인데요. 위드 코로나 직전 한 주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직전에는 12.1명이었습니다. 이 50여일간 지속된 위드 코로나 이후 하루 평균 64명 정도가 더 숨지게 된 겁니다. 중환자 병상 현황도 보겠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77.2%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병상 수가 대폭 늘어났다기보다는 정부 명령에 따라서 중환자실 입원 기간이 20일을 넘긴 환자들이 병상을 비우도록 하면서 수치가 다소 떨어진 겁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상황은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79.3, 경기 84.0, 인천 87.1%입니다. 세 곳 합쳐서 남은 병상 수는 151개입니다. 며칠 전 따로 짚어드렸습니다만 151개가 비어 있다고 해서 당장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 부족, 숨지거나 회복된 환자의 이동, 그리고 병상 소독 등 때문에 당장 못 쓰는 병상이 이 가운데 대다수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입원을 대기 중인 사람은 다 합쳐서 162명입니다. 이 중 나흘 이상 기다린 확진자가 109명이고요. 70세 이상은 162명, 기저질환 등이 있는 경우도 100명으로 모두 위험군입니다. 네, 일단 확진자 수부터 줄여나가야 될 텐데 오늘 확진자 현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신규 확진자 5,842명 나왔습니다. 이 중에 지역 발생만 5,767명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딱 지난주 토요일부터 중단이 됐는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470명 하루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강화한 거리두기 효과가 이어질 경우에 다음 달 말 하루 확진자가 4,700명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은 변수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보겠습니다. 서울 2,000명대, 경기 1,600명대 등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72.0%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렇게 영남권 4곳을 포함해서 전국 8개 지역에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종 현황입니다. 3차 접종이 위주로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만 3차 접종이 77만 건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이 3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행은 다소 정체 국면이지만 위중증 환자는 1,105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병상 7,000개를 확충하기로 하고 위중증 환자 예방을 위해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를 30만 명분 이상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또다시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1,105명입니다. 종전 최다치인 어제의 1,084명보다 21명이 더 많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5,842명으로 유행은 정체 국면이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망자도 하루 사이 105명이 늘어 세 자릿수대로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병상 추가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병상 7,000여 개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증상이 나타난 지 20일이 지난 중환자는 격리병실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옮기도록 이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증상 발현 뒤 20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없기 때문에 격리병상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격리 해제가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예방을 위해 먹는 치료제 확보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30만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표한 머크사 제품 24만 명분까지 합치면 모두 54만 2천 명분 분량입니다. 도입 시기는 당초 목표했던 내년 2월보다 더 앞당겨 이르면 다음 달 중 들여올 예정입니다. 먹는 치료제는 재택치료자 등 중증이 아닌 확진자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미크론 등 5개 변이를 한 번에 판별하는 새로운 PCR 시약은 30일부터 검사소에 투입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네, 성탄절인 오늘 강원 영동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많게는 60cm 가까이 눈이 쌓였는데 지금은 눈이 그치고 대설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강릉 도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찬 기자, 눈이 참 많이 왔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이곳 강릉에서는 내리던 눈은 그쳤습니다. 오전 7시를 지나면서 눈발이 약해지더니 지금은 영동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그치고 삼척에만 눈발이 조금 날리고 있습니다. 이번 눈으로 성탄절을 맞은 영동 지역은 온통 눈으로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눈 덮인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현실이 됐는데요. 많이 내린 곳은 60cm 가까이 눈이 쌓여 차량 운행은 물론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서 오랜만에 찾아온 눈을 즐기려고 외출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속초 55.9cm로 가장 많고 강릉 주문진 42.7, 양양 33, 동해 21.3cm 등입니다. 눈이 잦아들면서 한때 강원 상강과 동해안에 내렸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네, 워낙 한꺼번에 많이 와서 걱정인데 눈 피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폭설이 쏟아지던 밤 사이에 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어젯밤 늦게 고성과 양양의 지방도에서는 차량 수십 대가 한동안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또 동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차를 들이받는 등 고립이나 충돌 사고 20건이 접수됐습니다. 최종 집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눈이 점차 그쳐가면서 제설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 지역 주요 도로와 농산촌 지역을 중심으로 중장비 370대가 주중 투입됐는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로 당국은 차량 운행 등 외출을 자제하고 상간 도로를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은 월동 장구를 반드시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붕괴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지만 이번 눈이 물기를 머금은 습설이기 때문에 쌓인 눈을 빨리 치워야 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눈은 더 이상 내리지 않겠지만 내일부터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겠다며 빙판길 안전사고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네,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행사가 열렸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코로나19로 겪는 어려움 속에 경청하고 소통하며 길을 찾자는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제와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맞는 구유 예절이 시작됩니다.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이 구유에 친히 강복하소서.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미사.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 비대면으로 미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올해는 백신 접종을 마친 신자 800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례를 맡은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성탄 메시지에서 먼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호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여전히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궁에 처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종교 또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면서 서로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고통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소통하며 서로 경청하면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해야 할 몫이 있다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방역 수칙에 따라 일부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성탄 축하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대부분 비대면이었던 성탄 행사는 올해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2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성탄절인 오늘 전국의 성당과 교회에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탄절을 맞아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특히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과 병상에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SNS 메시지를 통해 세상이 더 따뜻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웃이 아프진 않은지, 밥은 드셨는지, 방은 따뜻한지 살펴보는 이들의 손길이 예수님의 마음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엔 대선 주자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시장 투명성 강화와 산업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해 다주택자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주가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 점만 정상화돼도 코스피 지수 5천이 가능하다. 경제 전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이재명 후보는 우리 주식시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평가 원인으로 시장 불투명, 경제구조 왜곡을 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구조가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산업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대대적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점이라면서 앞으로는 주식시장이 능가할 거다. 대통령이 되면 자본시장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은 경제 전문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주식시장 감독이 허술한 게 저평가 원인 가운데 하나라 밝혔습니다. 공매도 제도는 시장이 불안하면 일시 규제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국제 기준에 맞춰가는 게 좋다면서 전면 금지도 허용도 할 수 없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두곤 다주택자 투기 수요가 집값 상승 원인이란 정부 발상이 잘못됐다면서 양도세 완화, 종부세 합리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물량 공급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오후 정리해고에 반발해 농성 중인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찾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산 일정을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발표됐는데요. 이번 결정은 별다른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 통합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문 대통령이 전격적인 결단을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사면 발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의 사유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국민 통합이 한 이유고 최근 급격히 약화된 박 전 대통령 건강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전직 대통령 사면의 조건으로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꼽아왔습니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줄곧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대선 이후 당선자와의 논의 등을 거쳐 사면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깜짝 발표였고 시기도 당겨진 셈입니다. 그간 밝혀오던 사면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청와대는 그간 대통령이 종교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의 건의를 두루 들어왔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건 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복권 등은 중대 부패범죄 사면을 제한하겠다던 공약과 배치된다는 비판에 청와대는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의구심엔 선거를 고려했다면 더 좋은 타이밍이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항공편 결항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항공기 이용객은 늘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승무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 이틀 동안 전 세계 3,6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는 미국을 오가는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 역시 각각 수백 편이 결항 또는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미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들은 수시로 변하는 비행 관련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We were really concerned last night when I saw on the news that they had canceled 100 flights, and I'm like, oh my God, we won't be able to get home. But luckily, we kept checking the flight status, got here, and everything was fine. 연말연시 항공여행 수요는 늘었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각 항공사 승무원들이 대거 감염 또는 격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이 항공 승무원에 직접 영향을 줬다며 취소된 비행편 탑승객들이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항공사 측은 동시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승무원들의 격리 기간을 현행 열흘에서 닷새로 줄여달라는 요청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초까지 미국 내 항공편 이용객이 2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 보건당국은 실제 부족한 인력 상황을 고려해 의료진들의 격리 기간을 열흘에서 일주일로 단축했지만 이번에는 미국 간호사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네, 일본 기시다 내각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를 보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건데 중국 측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를 파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고 있는 미국 주도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 결정을 내린 겁니다. 自由また基本的人権の尊重、法の支配、普遍的価値について中国においても保障され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 강요보다 격이 낮은 스포츠청 장관 역시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파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대신 하시모토 도쿄올림픽 조직위 회장을 비롯해 올림픽과 관련 있는 정부 외부 인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자극을 피하려는 듯 외교적 보이콧이란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日本からの出席の在り方について特定の名称を用いることは考えていません。 동맹국인 미국의 보조를 맞추되 한편으론 중국 입장도 무시할 수 없어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기시다 총리는 내년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중국의 격한 반발이 예상되는 외교적 보이콧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계속 눈치를 보는 동안 영국, 캐나다 등이 속속 동참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자민당 강경파 의원들도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하라고 기시다 총리를 계속 압박해왔는데 끝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본이 상대방의 올림픽과 스포츠의 비정치화를 지지하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희망한다며 직접 비난 없이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성탄절에 찾아온 동장군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3.3도 등 특히 수도권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 7도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6도 등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내려가 이번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차츰 풀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의 눈은 그쳤지만 오늘은 맹추위 속에 충남과 전라도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모레까지 전라도 서해안에는 최고 20cm 이상, 전라도 내륙에는 3에서 8, 충남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으로 현재 광주와 전라도 서해안 쪽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